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어서 또 소스 까기 방송을 진행하게 된 소스 쏙가면이 돌아왔습니다.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했던 부분이 그 웹 서버를 어떻게 세팅을 해서 어떤 식으로 기동을 할 건지 그 컨피그레이션 관련된 설정하고 그 이후에 필요한 설정들, 그다음 암호화 부분 이런 부분들 진행했는데요. 거기에 맞게끔 오늘부터는 이제 그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 서버에 네 번째 시간으로 웹소스를 어디서 다운을 받아서 어떤 형태로 압축을 풀고 들어갈 건지 그거를 잠깐 요약본을 보고 상세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번에 저희가 이거 화면에 보시면 XAMPP라고 지금 웹서버를 기동하기 위한 모듈들 중에 XAMPP라는 사이트에서 필요한 모듈들을 받아서 설치를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버전이 PHP 5.6 버전이었고요. MySQL은 MariaDB 10점대 버전입니다. 그리고 웹서버는 아파치 버전으로 이제 기동이 될 수 있는 APM 설치 툴을 이용해서 설치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화면에 올라와 있는 이 컨트롤 패널은 정상적으로 이제 웹 부분, 그 다음에 443번이라는 포트는 HTTPS라고 해서 SSL을 지원하는 포트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기동을 시켜놨고요. MySQL 같은 경우에는 MariaDB이기 때문에 3306번 포트를 이용을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준비가 됐기 때문에 혹시 여기 컨피그레이션이나 안에 설정하는 부분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요 전편을 보시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다시 한번 보시고 4편을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 편에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동이 된 상태라면 잠깐 내려놓으시고 서버에 접속을 하다 보면 이런 형태의 이제 화면이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PHP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화면 보기 위해서 이걸 띄웠었는데요. 자, 본인이 설치한 서버에 그 서버 주소가 있을 거고요. 그 주소 밑에서 메인 밑에 모드 이꼴 PHP 인포 이렇게 URL을 입력을 해서 링크를 엔터를 치게 되면 화면상에 이제 PHP 정보가 나오게 되게끔 저희가 소스를 그렇게 준비를 해뒀어요. 지난번에 이제 PHP를 설치를 하고 나면 PHP가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 화면을 보면서 우리 PHP는 어떤 버전에 어떤 기능을 쓸 수가 있고 어떤 엔진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걸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 화면을 지금 보실 텐데요. 여기 보시면 저는 이제 제가 사용하는 서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 vc.01.5.kr이라는 서버에 88번 포트를 이용해서 XAMPP 좀 전에 보셨던 이 컨트롤 판넬을 설치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송에서는 이 서버에 원격으로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밀어넣고 데이터를 빼고 하는 과정을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하는 방송에서 저희가 제공하는 서버 쪽에서 이제 필요한 소스들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고 같은 방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PHP는 현재 5.6.40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특이점을 보면 여기 젠드라는 엔진 위치에 보면 젠드 엔진이 이제 기동이 되어 있으니까 젠드로 소스 엔코딩이 된 경우에는 이게 해독이 될 수 있는 엔진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이제 사용하게 되는 이온 큐브, 즉 아이온 큐브라는 걸 사용하게 될 텐데 5.6 버전을 디크립트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아이온 큐브 PHP 로더라고 해서 이제 10.3.9 이렇게 현재 커런트 버전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치가 되어 있으면 저희가 제공하는 이제 소스 중에 엔진에 해당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공개를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소스가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독을 해서 실행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엔진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지난번에 한번 훑었기 때문에 뭐 크게 보실 건 없을 것 같고요. 아파치라는 웹서버가 기동이 돼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 쭉 내려 보시면 뭐 GD라는 그래픽 툴들 보이시죠? 그다음에 뭐 아이콘 V, 그러니까 PHP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자주 사용하고 많이 사용하는 엔진들은 대부분 로딩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온 큐브도 여기 로딩된 건 이제 중간에 지금 나오네요. 영문 단위로 한번 소트를 하다 보니까 이제 I자 부분에서 나왔고요. 쭉 내려서 PHP가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한 번 정도는 확인을 해 주시는 게 나중에 프로그램 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궁금하면 여기에 들어와서 또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PHP까지는 이제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고 기동하는 것까지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소스를 어떻게 이제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할 것인가, 오늘 시간에는 그걸 할 거기 때문에, 자, 소스를 받으려면 현재 저희 쪽 지원해주신 놀라운 기술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rflisa.com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이트에 일단 우선 접속을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접속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접속이 되면 rflisa 커뮤니티에서 제공하는 뭐 여러가지 솔루션들, 툴들, 뭐 검색 이런 것들 지원하는 걸 화면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커뮤니티를 클릭하시고 스킨 게시판으로 옮겨갑니다. 그럼 스킨에 들어오시면 제일 상단에 보시면 공지에 rflisa 웹팩 스마트 라고 되어 있고 공개용 스마트 원격 관리라고 되어 있는 소스 패키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 주시고 들어오시면 뭐 거기에 관련된 첨부 파일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고요. 이 파일이 지금 현재 이제 공개를 해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소스를 분석도 하고 소스를 까야 되는 그 부분 소스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어떤 취지로 이걸 시작하게 됐고 뭐 어떤데 뭐 기부를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속화면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현재 이 버전들 어떤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혹시나 이제 교재나 자재들 지난번 보셨던 것처럼 원격 스위치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어떻게 구매를 할 건지 구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 부분을 클릭하셔가지고 이제 다운로드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운로드를 해 주시고, 다운로드가 만약에 됐다면, 지금 이제 저는 다운로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운로드가 되면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압축 파일이 하나 다운로드가 됩니다. rflisa 웹팩 스마트라는 이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고, 이걸 압축을 풀게 되면 스마트 웹팩 rflisa 스마트 웹팩이라는 이게 하나 더 보일 거고요. 여기 안에 들어오시면 자, 총 3개의 컨텐츠가 보입니다. 그 중에 이제 인덱스라는 php이라는 파일이 있고요. 폴더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데이터라는 폴더고 하나는 메인이라는 폴더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자, 이 패키지는 웹 소스이기 때문에 첫 번째 접속을 하게 되면 아까 전 시간에도 봤지만 XAMPP 설정을 할 때 웹 디폴트 컨피그레이션 안에 들어가 보면 제일 처음 접속 경로가 잡혔을 경우에 어떤 파일을 읽어서 실행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컨피그레이션이 있어요. 그 컨피그레이션에 뭐 이거는 굳이 그 화면을 보지 않아도 가장 처음에 접속하는 것들이 대부분 인덱스라는 이름을 가진 또는 디폴트라는 이름을 가진 이 두 가지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 찾게 됩니다. 그래서 PHP 같은 경우에는 index.php 또는 뭐 default.php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당하는 폴더에 두게 되면 이걸 먼저 읽어서 그냥 실행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어보면 현재 뭐 프로그램 인덱스가 이제 적혀 있을 거고요. 이건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제 이름을 넣어놨는데, 각자가 이제 이 부분을 변경을 하게 되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나 이런 걸로 표기를 해주시면 다음 사람이 소스를 공개를 할 때 누군가 여기서 또 수정이 됐구나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는 상태가 될 것 같고, 암묵적인 약속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echo라는 커맨드를 가지고 메타 태그를 이용을 해서 어떤 부위로 점프를 해서 바로 리플래시로 가라. 시간은 0초. 그러니까 뭐 이 화면을 만나자마자 바로 이 메인이라는 폴더 쪽으로 그냥 점프해서 들어가는 형태의 코딩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점프만 돼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이 웹서버 루트에 설치가 되면 이걸 처음에 만날 것이고, 뭐 해당하는 도메인이 됐든 IP가 됐든 접속과 동시에 이걸 만나게 되기 때문에 만나자마자 이 메인이라는 폴더로 그냥 점프해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들어와 보면 메인 밑에 또 여러가지 이제 폴더들이 또는 파일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여기도 당연히 인덱스하고 관련된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웹을 조금이라도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은 어떤 폴더로 가게 되면 첫 번째 가는 거는 무조건 인덱스를 찾는구나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인덱스라는 걸 찾게 되고요. 인덱스를 기동을 해서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기동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중에 인덱스, 인스톨, 그 다음에 여기 뭐 다운로드, 앱, 그 다음에 언더바 rflisa, 언더바 컴피그 중에 언더바 컴피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엔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굳이 이 부분을 보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암호화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이온 큐브 5.6 버전에 해당하는 디크립트에 의해서 여기가 오게 되면 자동으로 해석을 다 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치가 되고 나면 이 컴피그, 언더바 컴피그에 대한 부분들하고 각각 폴더에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윤곽들을 한번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압축 푸는 것 중에 이제 메인 안에 있는 구성을 적당히 이제
봤었고요. 그냥 데이터 폴더를 잠깐 보면 데이터라는 폴더 안에는 이제 크게 폴더 하나가 보이고요. 파일이 한 서너 개 정도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는 이제 인덱스가 없죠. 그러면 여기는 이 폴더로 만약에 뭐 슬래시 데이터라고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 실행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슬래시 데이터라고 해보면 이제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스까지니까 저희가 소스라고 해놨는데 여기서부터 데이터가 되겠죠. 아까 그랬던 거. 자, 안에 인덱스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불러올 게 없는 거죠. 빈 폴더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돼서 화면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제가 만든 서버에서는 세팅을 어떻게 해놨냐면 인덱스가 없는 경우에는 저렇게 그 안에 있는 폴더 리스트 다 보여달라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물론 이거는 보안상의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실제 서비스에서는 사용을 하진 않는데 이 학습에서는 이렇게 해두면 이 밑에 지금 뭐가 있구나 정도를 웹에서 그냥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편리해서 해놓은 건데 이걸 보시고 따라 하시는 분들도 이게 필요하시면 웹의 컨피그레이션 설정에 들어가시면 이 부분들을 디렉토리를 볼 수 있게끔 옵션들이 있어요. 그 옵션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별도로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현재 구성을 보면 이제 데이터 밑에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게 되고 위에 이제 페렌트 디렉토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 클릭을 하면 이거 바로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에서 올라온 거니까 소스가 되겠죠. 소스에는 아까 인덱스가 있었습니다. 인덱스가 있는 경우에는 인덱스를 읽어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소스 밑에 있는 인덱스는 인덱스 안에 아까 우리가 점프 명령이 있었죠. 보시는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위로 올라와서 이걸 만나게 되면 메인으로 그냥 점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 메인으로 그냥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눌러주면 지금 내부에서 그 처리를 하고 메인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메인 안에는 이렇게 코딩이 되어 있는 상태에 이 화면이 뜬 거죠. 요거를 이해를 하셨으면 다음 단계에 넘어가기가 좀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폴더로 들어가게 되면 폴더까지 이런 형태로 이제 폴더까지 정리가 되면 그 밑에 있는 index.php를 읽어서 거기에 해당하는 걸 정리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서버에 이제 이걸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버가 지금 좀 원격지에 있기 때문에 원격지에 접속을 해서 이제 올릴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이걸 받은 그 PC를 XMPP라는 웹툴을 설치를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PC가 결국 서버가 되는 거죠. 그 PC에다가 폴더 복사를 해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원격 접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VC라고 되어 있는 원격 접속 서버에다 이렇게 접속을 할 거고요. 네, 접속을 하면 현재 접속된 루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스라는 부분으로 들어와서 웹이라는 폴더에 아까 보셨던 그 폴더 두 개랑 인덱스라는 파일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밑에서 프로그램을 하는 영역에 있는 부분이에요. 이쪽 부분은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PC 부분이고요. 오른쪽 부분은 서버에 있는 부분이죠. 실제 접속도 서버에 있는 화면을 지금 띄우는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 밑에 있는 소스들을 이쪽으로 총 풀 업로드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다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소스 준비는 전체적으로 다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버에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지난번 시간에서는 DB를 그냥 생성을 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만들어졌고, 최고 관리자인 루트에 대한 부분들, 그 루트 패스워드나 이런 걸 설치를 해서 이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루트를 가지고 모든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이제 보안상 문제가 걸릴 수 있으니 사용자 계정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MySQL 우리가 사용하게 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거를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할 건지 그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상에 뭐 아까 조금 미리 열어놨기 때문에 PHP는 이제 보셨으니까 이거는 이제 종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RFL리사도 다운로드는 끝났기 때문에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건 이제 원격 스위치 부분, 저희가 소스를 좀 열어놓은 상태인데, 자, 일단 이 주소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vc.영화.ol.kr이 아니겠죠. 당연히 이제 로컬 호스트 형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원격지에 두고 있지 않을 거니까 로컬 호스트로 해주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니지먼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인 밑에는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DB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하나를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man.mysql 요거라는 파일 지금 제가 업로드를 했고요.
원소스로 다시 돌아와서 맨 밑에 올라가는 게 확인됐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는 디폴트에 없기 때문에 요거는 부가적으로 좀 올린 겁니다. 자, 그래서 올라가 있는 것들 확인해 주시고, 그럼 올라갔다면 경로가 잡혔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겠죠. 맨 mysql.php라고 쳐보시면, 자, 이거는 범용 툴이에요. 이거는 MySQL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냥 공개적으로 만든 툴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받아서 명칭을 man_mysql이라고 이제 바꿔놓은 것 뿐입니다. 실제로는 admire라는 이걸 검색을 해보시면 인터넷상에서 다운받아서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버전이 4.7까지 가 있네요. 현재 제가 받았을 때는 4.7.5를 받았기 때문에 그 버전이고, 자, 처음 설치를 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루트라는 게 있고, 제 루트 패스워드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 설치하셨을 때 루트 패스워드를 주신 게 있을 거니까 그걸 주시고 엔터를 쳐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여러분은 다른 거 없을 거고요. 그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 테스트, 그 다음에 나머지 뭐 퍼포먼스 스키마라든지 인포메이션 스키마, 이 두 가지 총 해서 한 4가지 정도가 아마 최초 설치를 했을 경우 보이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설치할 데이터베이스 명을 아레플리스라고 저는 정했기 때문에 이걸 설치를 한 거고요. 여러분들은 본인들이 필요한 이름을 하시면 된다. 다만 한글이나 이런 걸 쓰시면 안 되고, 데이터베이스 명은 반드시 영문 내지는 숫자가 결합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예, 그런 이름으로 설정을 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만들기는, 자, 이 프로그램은 제일 상단에 보면 데이터베이스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눌러서 자, 어떤 걸 만들 건지, 뭐 예를 들어서 테스트를 만들고 싶다, 데모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 데모라고 쳐주시고, 자, 정렬을 하는데 이거 눌러주시면, 자, 이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언어나 어떤 랭귀지를 이용해서 만들겠다라고 정의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정렬을 해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글로벌 랭귀지죠. 그냥 한글뿐만 아니라 특수 문자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걸 쓸 경우 UTF-8이라는 형태로 많이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UTF-8 레벨 중에 General CI라는 이 타입을 설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설정을 해서 저장을 해 주시면, 저장을 각자 하셨을 거죠. 저장을 하게 되면 저같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UTF-8 General CI라는 거, 이게 하나 생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생성이 되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일종의 이제 껍데기가 지금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껍데기 안에다가 이제 실제 우리가 사용을 할 테이블들, 데이터베이스에는 용어가, 데이터베이스라는 이름이 있을 거고 총 전체 껍데기죠. 그 다음에 이 껍데기를 관리해주는 주변에 있는 껍데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누가 접속을 시키는데 허용을 할 거며, 누구는 못 받아들일 거며, 누구는 차단을 시키고, 이렇게 해주는 껍데기들이 이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스키마라든지, 뭐 특히 MySQL이라는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요거에 관련된 설정들이 다 돼 있어야지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kopde기를 만약에 만들었다면 이 껍데기에 대한 설정을 할 텐데요. 누가 어떤 아이디가 접속을 해서 어떤 패스워드로 접속을 해서 얘를 어떤 권한을 가지고 쓰게 할 건지 이제 설정을 하는 건데요. MySQL을 눌러보면 MySQL에서 그 설정하고 관련된 메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유저라는 부분, 누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아이디 패스워드를 가지고 방금 만들었던 껍데기 아레플리스라는 껍데기에 접근을 시킬 것인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db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이 테이블 안에 또 아까 아레플리스 db 안에서 권한 설정을 하게 됩니다. 뭐 읽을 거냐, 쓸 거냐, 뭐 선택만 할 거냐, 뭐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하나 들어가 보면 나머지 부분들은 뭐 데이터베이스 학습을 통해서 더 해야겠지만,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은 이 유저하고 데이터베이스, 이 db 이 두 가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두 가지만 가지고 할게요. 그래서 유저 안으로 들어오면 처음에 보면 이제 데이터가 있고 구조가 있고 테이블 변경 뭐 항목이 있는데, 변경이나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이 MySQL이라는 제품 자체를 만든 회사가 이미 설정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걸 바꿔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특히 이 유저, MySQL 밑에 있는 이 테이블들은 테이블 변경이나 항목 만들기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거의 쓸 일이 없는 거고요. 구조나 특히 이제 데이터 같은 경우, 데이터는 사용을 해야겠죠. 뭔가 추가하거나 빼거나 해야 되니까. 구조는 대략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데이터베이스에 필드 명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 필드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필드나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프로그램의 초보자는 아니라고 보고 그냥 명칭을 그대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 현재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초기 설치했을 때는 이 로컬 호스트의 루트, 그 다음에 뭐 PMA 테스트 정도까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패스워드도 아마 지정이 안 됐겠죠. 그래서 실제 상용으로 사용을 할 때는 아무나 들어와서 이걸 쓰면 안 되니까 이제 제가 비밀번호를 다 걸어 놓은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번 프로젝트에 사용한 RF 리선 아이디를 추가를 해뒀습니다. 자, 이거 추가할 때 쓰는 게 이거 항목 만들기죠. 항목 만들기 들어오면 방금 우리가 봤던 그 필드 전체에 대해서 다 입력을 할 수 있게 들어옵니다. 크게 볼 건 없고요. 호스트인데 이거는 같은 서버에서 같이 접속을 한다라는 개념이면 우리 네트워크에서는 기본적인 거겠지만 영문으로 치면 로컬 호스트가 되는 거고요. 그 랜카드의 IP 어드레스 개념으로 보면 127.0.0.1이 됩니다. 이 둘 중에 어떤 걸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뭐 우리가 알아먹는 언어로 쓰는 게 좋겠죠. 로컬 호스트라고 해줍니다. 그럼 어떤 계정을 하나 만들 건데 자기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다는 얘기죠. 데이터베이스가 그 얘기고요. 유저는 아까 우리 데모라고 했으니까 뭐 데모라는 계정이 하나 만들어지고 비밀번호도 데모라고 한번 해보죠. 비밀번호 문제는 예전 버전에서는 이렇게 그대로 노출을 시켜도 문제가 안 생겼는데 아무래도 이게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다 보면 해킹이나 이런 동작에 의해서 비밀번호 노출이 되어버리면 데이터베이스가 다 다른 분에 의해서 열람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암호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암호화에 보면 패스워드라는 암호 정책이 있어요.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이 형태를. 그럼 이 데모라는 아이디는 좀 이따 이제 보시면 이게 암호화 처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셀렉트 기능을 줄 거냐 말 거냐 설정하는 부분인데, 자, 이거는 뭐냐면 데모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로그인을 한 사람한테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됐든 다 권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쪽 왼쪽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래서 예스냐 노냐 이거에 따라서 어떤 계정은 관리자 계정이면 꼭 RFLSA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더라도 다 권한 허용을 해야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설정을 하는 건데, 나중에 데이터베이스라는 필드 테이블에서 권한 설정을 따로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데모 유저는 권한을 다 빼겠습니다. 그냥 노말로 다 줍니다.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더 할 건 없어요. 관리자도 아니고 이건 사용자라고 보고 그래서 저장을 합니다. SSL 타입이라고 되어 있네요. SSL 타입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이거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N이라고 한번 해줄게요. SSL은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SSL은 HTTPS라고 되어 있는 보안형 접속을 얘기를 합니다. 그 접속인 경우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설정인데 이게 필수 조건인 것 같네요. 설정을 해서 저장을 하면 자 하나 생겼어요. 여기 보시면 로컬 호스트에 접속을 해서 데모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아까 비밀번호 우리 데모라고 해놨죠. 그 데모라는 거를 암호화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그 데모 아이디로 들어오면 접속 허용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그 대신에 권한은 없어요. 아무것도. 자, 일단 데모라는 아이디로 나중에 로그인 해볼 텐데 로그인까지는 될 겁니다. 현재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결국 우리가 필요한 RFLSA는 DB에 들어가서 이제 허용을 해야 되니까. 자, 데모는 이제 보셨으니까 그냥 삭제를 할게요. 자, 삭제를 해주고 여기 RFLSA라는 DB가 실제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지 안 되는지를 들어가 봅니다. 자, DB도 보면 구조가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아까 테스트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시스템 설치하게 되면 디폴트로 그냥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MySQL 관리를 하기 위해서 생성이 된 것들이고요. 제가 생성한 게 이제 이 부분이겠죠. 그래서 RFLSA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게 똑같은 방식으로 항목 만들기 들어가면 로컬 호스트, 자,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걸 쓸 건지 우리가 쓸 게 지금 RFLSA죠. RFLSA DB에 대해서 누가 RFLSA 유저 또는 아까 만들었던 게 데모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권한을 몽땅 허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몽땅이라기보다는 자, 셀렉트라는 쿼리, 이 데이터베이스 쓸 때는 쿼리라는 랭귀지를 쓰기 때문에 셀렉트 쿼리를 허용을 하고 인서트 집어넣는 거, 업데이트, 수정, 기존에 있는 걸 찾아서 수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딜레이트 있는 거 지워주는 거죠. 드롭은 이 테이블 자체를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로. 그 다음에 어떤 권한을 또 허용을 할 건지, 지금 제가 들어가서 권한 허용을 하고 있는데 이 유저한테도 권한을 줄 건지 뭐 그런 형태로 쭉 설정을 하게 돼 있어요. 평균적으로 프로그램을 할 때 허용을 해줘야 되는 필수적인 건 뭐냐면 선택은 할 수 있게 해줘야겠죠. 검색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수정 권한 줘야 되겠죠. 어떤 프로젝트에서는 일반 사용자들이 수정 못하게 만들 경우에 프로그램에서 못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그냥 막아버리면 DB 자체가 수정이 안 됩니다. 그럼 수정 처리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 원천적으로 막을 때 쓰는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본인이 원하는 권한으로 설정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설정이 끝나면 이제 저같이 이제 이렇게 설정을 했죠. 몽땅 권한을 다 줬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유저 RF114가 로그인했을 때 RF114로 모든 DB에 대해서 다 허용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각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설정이니까 뭐 이렇게 해서 하세요라기보다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정이 다 끝나면 DB하고 유저까지 이제 다 끝나게 됩니다. 자, MySQL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조금 특성이 있는데요. 이렇게 한 경우에 이미 설정이 끝났잖아요. 저장도 끝났고. 그러면 이게 먹어야 되는데, 자, 세팅을 한 대로 설정만 했을 뿐이지 데이터베이스한테 자 이렇게 설정했으니까 넌 이렇게 실행을 해, 앞으로 이런 게 들어오면 이대로 허용을 해주세요 라는 명령을 안 준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지금 설정만 돼 있는 거지 접속 자체가 안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프로그램에서 접속을 해서 뭐 인스톨을 한다든지 또는 프로그램 런닝을 하게 되면 이런 형태의 화면이 안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끝났다면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 컨트롤 판넬로 가야겠죠. 컨트롤 판넬에서 이 MySQL을 건드려서 지금 뭔가를 수정을 했기 때문에 MySQL을 건드려서 수정을 하게 되면 반드시 MySQL을 리스타트를 시키셔야 돼요. 서비스 리스타트를 해야 됩니다. 자, 이 판넬에서는 리스타트라는 명령이 없죠. 그래서 주겠다가 스탑을 한번 했다가 다시 실행을 해줍니다. 이렇게. 자, 스탑했다가 실행하면 리스타트죠, 결국. 그래서 이게 실행이 되면 지금부터는 저 설정대로 이제 먹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해보시면 각자 만든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보시면 데이터베이스 로그인도 될 거예요. 로그인하는 방법은 이거 처음에 들어올 때 우리 루트로 들어왔죠. 해볼게요. 빠져나와서 로컬호스트에 아까 RF114로 저희가 했으니까 RF114에 RF114 만약에 접근을 하게 되면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만든 것도 그렇게 접속을 하게 되면 여기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DT 데이터베이스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데이터베이스를 만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들어오시면 되고 실제 이 프로젝트에서는 저는 이제 소스 가기 방송이니까 소스라는 아이디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소스로 일단 들어볼게요. 소스가 아닌가요? 뭘로 해놨지? 뭐 이거는 제가 먼저 설정해 놓은 게 알려드리진 않을 텐데 어쨌든 RF114처럼 들어갈 수 있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B까지는 이런 형태로 이제 보시는 걸로 하고요. 이건 나중에 카테레. 그러면 DB는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화면에 자, DB까지 정리가 되고 나면 인스톨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첫 접속하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설치가 안 된 경우에는 이렇게 화면이 안 뜹니다. DB가 없으니까 뭐 DB 에러 뜨든지 이렇게 됩니다. 메인 밑에 프로그램에 보시면 다운받은 프로그램에 보면 메인 안에 보시면 인스톨이라는 PHP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스톨을 실행을 해줍니다. 여기 들어가서 install.php라고 치고 엔터를 쳐주면 자 이런 화면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 미리 설치가 이미 다 돼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 설치해서 그냥 넘어간 거고요. 다 돼 있기 때문에 빨간색 표시가 됐고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인스톨만 해주셔도 이게 파란색으로 다 표시가 되면서 신규 설치를 다 해줍니다.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 설치를 다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가 설치가 되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데이터베이스 설치가 되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제 소스를 봐야겠죠. 이런 형태로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다 그러니까 설치가 되어 버립니다. 전부 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사용하게 될 데이터베이스는 이미 설치가 됐으니 이거를 어떻게 쓸 거냐라는 것만 이제 고민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활용을 해서 이제 원격 스위치 작업을 해볼 텐데요. 어쨌든 여기까지 확인이 되면 데이터베이스도 준비가 다 끝나고 설치도 끝났고 그다음에 설치해서 화면상에 이제 떠올라오는 화면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빠져나가고요. 자, 이 상태에서 아까 우리가 88까지 했었죠. 88에 로컬 표시 소스라고 저는 만들었기 때문에 이 소스로 들어가 보면 원격 스위치라고 디폴트로 제가 설정을 해놨는데 이렇게 보일 거고 밑에 뭐 QR도 하나 보이고요. 이런 형태의 디자인에 화면이 하나 떠올라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정상적으로 설치가 다 된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 소스도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음 시간부터 이제 해야 되는 그 소스 헤더 부분부터 볼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2단계까지 만들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스를 다운받는 방법, 그 다음에 XAMPP의 서버에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업로드를 해서 화면에 어떻게 나오게 할 건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데이터베이스의 설정이나 권한을 하는 것을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끝나고 나면 소스의 이제 부분들을 하나씩 이제 보게 될 텐데요. 다음 시간에는 기본 소스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했으며 이 분석을 어떤 방식으로 한다, 이걸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시고요. XAMPP의 소스가 필요한 부분들을 설치해서 마감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